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명리학 제1345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날짜를 보면 양력으로는 2022년 7월 13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2년 6월 15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 이민년 정미월 정묘일이 되겠고요. 일진 정묘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정화일간이 되겠고, 정화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미월이 되겠습니다. 미월에 정화가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사주를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일간이 제일 중요하죠. 일간이 어떤 것이냐, 그 다음에 그 일간이 어느 월에 태어났느냐를 살펴보게 되는데, 일단 일간이라고 하는 것, 정이라고 하는 일간이 되겠고요. 이 정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몇 번째? 네 번째 천간이 되겠고, 네 번째 천간인 정이라고 하는 글자 오행으로 보게 되면 불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불이라고 하는 것, 화를 의미하죠. 그래서 정이라고 하는 것은 정화,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고, 뜨겁고 밝은 빛과 열기의 개념인 불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정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저께 공부했던 화가 또 하나 있죠. 그건 병이라고 하는 천간이었고, 이 병이라고 하는 천간 또한 마찬가지로 불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천간이었으나, 정화하고 병하고 다른 점은,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화인 것이고, 정은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이라고 하는 것은 음의 기운, 그 다음에 병이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음양에서 차이가 있는데, 양이라고 하는 것은 크고 밝고 더 동적이고 움직임이 많다라고 하면, 음이라고 하는 것은 부드럽고 유연하고 작은 개념의 그러한 작은 개념을 갖다가 음이라고 하죠. 그래서 같은 불이라 하더라도 좀 더 밝고 좀 더 뜨거운 것이 양화가 되는 것이고, 그 양화에 비해서 밝기라든가 열기가 조금 약한 것을 음화인 정화라고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물상으로 비유를 할 때는 병화라고 하는 것은 태양지화라고 해서 하늘에 뜨는 태양의 비유를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정화라고 하는 것은 등촉지화라고 해서 등촉지화라고 해서 지상에서는 뭐 촛불 같은 개념이라든가 아니면 모닥불 같은 개념으로서, 내지는 전기불도 해당이 되겠죠. 전기불이가 예전에는 초를 키우고 살았지만, 초라든가 호롱불을 키우고 이렇게 살았지만은, 요즘은 이제 전기로서 모든 것을 대체로 전기가 없는 그런 세상은 아마도 지금 현대 문명에서는 그렇게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전기가 나가는 순간 핸드폰 먹통 될 것이고요, 노트북 못 쓸 것이고, 그 다음에 모든 전기를 기반으로 하는 것을 못 쓰게 되니, 현대 사회에서 전기를 기반으로 하지 않는 것이 몇 가지나 될까요? 아마도 세상은 어둠 속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죠. 전기불도 역시나 정화라고 하는 것을 명심해 두시고, 병화라고 하는 것은 태양과 같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약간은 이건 자연 발생적인 불로 이렇게 표현해 볼 수도 있겠고요. 근데 반면에 정화라고 하는 것은 촛불도 사람이 만들었고요, 모닥불도 사람이 피운 것이고, 전기불도 사람이 전기를 발생시켜서 불, 뭐 여러 가지 전기불, 전기 난로도 있을 수가 있겠고, 예를 들면 뭐 형광등이라든가 이렇게 밝기, 빛을 위해서 쓰는 것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화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좀 인위적인 이론 불로서도 대별해 볼 수가 있다. 자연적인 것에 대별되는 개념으로서 정화는 인위적이다. 그래서 양이 예를 들어서 자연적이다라고 하면 음은 인위적이다, 이렇게 대별해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화라고 하는 것, 촛불, 모닥불, 전기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어떤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항상 그 빛을 유지하기 위한 연료가 필요하겠죠. 연료. 그래서 촛불 같은 것은 파라핀이 필요하게 되고, 모닥불 같은 경우는 장작 같은 것이 있어야지만 장작불을 계속 유지 발전시킬 수가 있겠고, 전기불은 당연히 전기가 끊어지게 되면 전기불은 우리가 쓸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해서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이 정화는 혼자서 빛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것이고, 항상 누군가가 나를 생조해 주어야지만 그 빛을 유지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인성이라고 하는 것이고, 나를 생해주는 생아자를 인성이라고 하죠, 우리가. 그리고 인성 중에서도 간목이냐 을목이냐, 즉 정인인 간목이 필요하냐 아니면 편인인 을목을 좋아하느냐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는데, 정화는 양목, 즉 정인인 간목으로서 생조해 주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화라고 하는 것은 사시사철을 막론하고 간목 하나 정도는 있는 것이 좋은데, 만약에 정화가 목을 좋아한다 하더라도 목이 너무 많을 수가 있어요.
하게 되면 이 목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 목자, 다라고 하는 것은 마늘 다자에서 목이 너무 많게 되면 화식 불이 꺼진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모닥불을 피우려면 적정량의 장작을 올려놓으면 되는데, 모닥불 피우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장작을 쌓아놨다 그러면 불이 처음에 붙을 때 잘 안 탑니다. 그죠? 전기불도 220V를 써야 되는데 1000V가 들어오게 되면 전구 담화가 나가고 냉장고 깨지고 뭐 그렇게 되겠죠. 그것이 바로 목다화식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게 되는데, 정화일간이 그래서 사주에 목이 많게 되면 경금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저 목을 갖다가 쪼개주는 거죠. 작벌해서 정화일간을 생조해 준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유식한 말로 벽갑, 쪼개서 벽갑이라고 하는 것은 갑목을 쪼개서 정화를 살려준다라고 해서 벽갑 인정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정화를 여러분들이 볼 때는 대체적으로 한 요 정도 개념 정도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또 정화일간이 왕했을 때는 임수로서 정화를 수보양광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것까지 생각해 두신다고 하면 정화 사주 볼 때 크게 어려움 없이 사주를 보실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정화일간이 태어난 월령 미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미월이라고 하는 계절 때는 일단은 절기로는 소서절과 서서절과 그다음에 대서로 이렇게 구분이 되게 됩니다. 소서가 됨으로 인해서 5월에서 미월로 이렇게 전환이 되게 되겠고요. 또 소서절이 되면서부터는 이제 환절기죠. 미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환절기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계절이 여름에서 가을로 바뀌는 환절기가 되겠고요. 또 계절은 역시나 여름이죠. 그래서 만하라고도 하고요, 모하라고도 하고 개하라고도 이렇게 해서 미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늦여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늦여름이라고 해서 뜨겁지 않고 덥지 않다가 아니라 미월도 마찬가지로 고온 건조한 그러한 시절이 되는데, 특히나 4, 5월이라고 하는 4, 5월은 화왕절이죠. 제가 할 때 4월은 화가 임관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5월은 화가 제왕절이 되기 때문에 12달 중에서 4월, 5월이 화가 가장 왕한 시절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미월은 화가 왕한, 물론 화도 자체적으로 세력이 없지는 않지만 미월은 토가 왕한 토왕절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그 미토라고 하는 것은 열기를 가지고 있는 토죠. 건토이면서 뜨거운 열기를 가지고 있는, 즉 사하라 사막의 뜨거운 모래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열토, 뜨거운 열기를 가지고 있는 열토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미토의 특징이 바로 이런 것들이죠. 미월의 특징, 그 다음에 미토의 특징,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미월에 정화일간이 태어났다. 어저께는 병화를 설명드렸는데 오늘 정화가 태어나게 되면 큰 틀에서는 뭐 병화나 정화나 큰 차이는 없지만은, 병화는 그래도 양간이고 스스로 빛을 발하는 존재라고 하면 정화는 어떻습니까? 음화이면서 스스로 빛을 발하는 존재는 아닙니다. 그죠? 그 다음에 월령 자체가 토가 왕하죠. 토라고 하는 것은 화가 생하는 것이죠. 정화 입장에서는 내가 생하는 것이죠. 내가 생하는 것인데, 일간이 왕했을 때 토를 보면은 내가 생한다라는 생각으로 생할 수 있겠지만, 일간 정화가 약하고 토가 왕하면 이거는 일간의 기운을 일간의 기운을 뺏어가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일간이 약한데 나의 기운을 뺏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신왕한 사주다 또는 신약한 사주다. 어떤 것이 맞습니까? 당연히 신약하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4, 5, 미월 화가 왕하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보는데, 물론 정화 자체가 술월이라든가 축월이라든가 또는 진월의 정화보다는 미월의 정화가 그래도 세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큰 틀에서 놓고 봤을 때 토가 왕하게 되면 아무리 정화가 원령의 뿌리를 두었다 하더라도 토가 더 왕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정화의 빛을 정화의 기운을 뺏어가고, 또 정화의 빛을 뭐한다? 회기 무광도 이렇게 하게 되니 정화일간이 빛을 잃고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약한 정화를 생조해 주고 토가 정화의 빛을 가리는 것을 막아줄 수 있는 글자를 얻어야 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화는 사시사철 뭐가 필요하다? 사시사철 인성, 특히 정인인 간목 하나 정도를 얻게 되면은 이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정화를 생조해주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또 미월의 토가 왕한 것을 제거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간목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여름이고요. 또 미토라고 하는 것은 열기를 가지고 있는 마른 땅이기 때문에
마치 사막의 모래에 나무가 한 그루도 심어져 있는 것과 같은 그런 형상이죠. 나무가 이게 살 수 있습니까? 못 삽니까? 화가 다 왕해지거나 하게 되면 이 나무는 말라서 죽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미월의 정화가 간목을 쓰는 것은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일이지만은 저 간목을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임수가 대동이 되어야지만 이 임수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임수는 정화를 보강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간목을 생조해주는 역할을 하죠. 이거는 수생목이라고 해요. 물이 목을 생해주는 역할을 하고, 미토 자체가 뜨거운 열토에다가 건조한 땅이기 때문에 나무가 뿌리를 내린다 하더라도 마른 땅에 뿌리를 내리면 간목이 살기가 어렵겠죠. 임수를 봄으로 인해서 미토를 갖다가 뭘 할 수도 있다? 윤토도 할 수가 있겠고요. 미월은 아직은 여름이기 때문에 뜨겁고 건조하죠. 조후의 역할까지 같이 해주게 됩니다. 물론 그러면 임수가 용신입니까? 간목이 용신입니까? 라고 놓고 봤을 때 일단 정화 자체가 생존해야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간목을 먼저 쓰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간목을 보좌해주는 역할로서 임수를 쓰게 되는 것이니 용신은 간목인 것이고 임수는 용신을 생조해주는 희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목이 용신이요. 용신이요. 그 다음에 임수는 용신을 생해주는 희신이 된다. 예, 제가 이걸 왜 써드리냐면 희신 제가 발음이 좀 안 좋아가지고 희신 기쁠 희자에다가 이렇게 희신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월의 정화는 먼저 간목을 쓰고 선, 갑, 후, 임 이렇게 외워두시면 크게 어려움이 없이 미월의 정화를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선갑 후임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는 간목을 쓰고 나중에 임수를 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정화일간이 미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격국이라고 하는 거 살펴보게 되면,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월지, 월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전반적인 흐름과 틀을 알아보는 것을 격국을 살펴본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오늘은 일간 자체가 음화가 되겠죠. 음화인 일간은 음화가 되는 것이고, 미토, 월지에 있는 미토는 음토가 됩니다. 화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가 음대 음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화라고 하는 것은 토를 생하는 것이죠. 내가 생하는 아생자가 바로 토가 되겠죠. 이 화가 일간이 되는 거고 생을 받는 것이 토가 되니까 내가 생하는 거죠. 일간이 생하는 거니까 아생자라고 하는 것이고, 아생자 식상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거는 식신이라고 하는 것과 또는 상관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구분이 될 수 있는데,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식상과의 관계가 양대양 또는 음대음이 되면 이거를 식신이라고 하고요.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식상과의 관계가 양대음 또는 음대양이 되게 되면 이걸 상관이라고 표현하게 되는데, 오늘은 일간이 음이 되겠고요. 그 다음 식상 중에서 얘는 음이 되는 것이니 음대음이 되죠. 그래서 식상과 일간과의 관계가 음대음인 관계이니 식신이 되겠고, 식신격 이렇게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화일간이 미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단 월령만 놓고 봤을 때는 식신격이 되고요. 일간이 약하고 토가 왕하니 설기 태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데 중요한 것은 미토라고 하는 것 안에는 뭐가 있냐면 정화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을목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기토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만약에 정화가 투출되어 있다라고 해서 이걸 비경격으로 보지 않고요. 만약에 천간으로 정화가 투출된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월령에 있는 미토를 가지고 그냥 식신격에 설기태가 이렇게 그냥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아니면 뭐 설기태가 아니면은 그냥 뭐 일간이 세력이 있다 뭐 그 정도로만 보면 되는데, 정화가 투출되어 있다고 해서 비경격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하는 것을 명심해 두시고, 을목을 가지고 을목에 투출하게 되면 얘를 가지고 격을 잡을 수는 있습니다. 격은 얘는 인성이지만 편인이죠. 그래서 편인격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기토 투출하게 되면 당연히 식신격의 설기태가 이렇게 되면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을목이 투출했을 때 이것만 우리가 식신격이 아니라 편인격으로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고 하는 것. 기본적으로 미월에 정하는 식신격의 설기가 과다하다. 그래서 인성으로서 나를 생조해 줘야 되는데, 이 을목 가지고는 생이 잘 되지 않고 간목으로서 정화를 생조해주고 미토를 갖다가 제거시켜주면서 임수로서 간목을 생조해주고 미토를 윤토하며 조후하고 정화를 보강해준다. 그래서 역할은 임수가 더 많은 것 같지만은 역시나 간목이라고 하는 것, 미월의 정화는 일단 일간 자체가 생존하는 것이 급선무이기 때문에 간목이 없는 임수는 오히려 정화를 극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거는 간목을 용신으로 시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식을 보게 되면은 연지의 인목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얻었죠. 인목이라고 하는 것은 천간에 간목이 있다라고 하면 지지로 그 간목은 인목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천간으로서 간목은 아니다 하더라도 지지의 인목, 정해진 인목을 얻어서 정화가 통근할 수 있고 생을 얻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일지를 보게 되면 묘목이라고 하는 것을 또 얻어서 정묘일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미토를 끌어당겨 가지고 묘미가 합을 하죠. 묘미 합목해서 미월에 토가 왕할 것 같지만은 이렇게 지지 인미 묘 이렇게 보게 되면 오히려 목이 너무 많아서 목다 화식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주국세도 될 수 있다. 이런 경우 뭐가 됐습니까? 목다 화식이 되면 경금을 얻어서 목을 갖다가 벽값 인정해 주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경금을 보는 것이 필요하고요. 자, 연간에 이렇게 임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일단은 중요한 것은 목이 왕해서 뭐 그렇다 하더라도 미월은 아직은 뜨거운 열기를 가지고 있는 시절이기 때문에 임수로서 조후해 주는 것은 뭐 목이 많다고 해서 수생목해서 목이 다시 많아지니 필요 없지 않습니까? 아니라 사후멸은 뜨거운 계절이기 때문에 임수는 당연히 필요한데, 임수가 용도가 있기 위해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금으로서 저 목을 제거시켜주고 경금으로서 임수를 갖다가 금생 수해서 수를 생주해 주는 것이 필요하죠. 그러면 여기에 금이 오면 좋을 거지만 여기는 금이 오지를 못했고요. 정화가 이렇게 있게 되면은, 자, 이 정화의 역할은 어떤 역할? 비견인데 임수를 끌어당겨 가지고 임수를 묶어 놓고 있는 나한테는 뭐가 됩니까? 비견이지만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 오히려 나한테 해를 주는 그러한 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화는 문제가 될 것이고요. 또 목이 많아서 목다 화식되는 것도 문제, 목이 많아서 임수의 기운을 약하게 하는 것도 문제, 이렇게 되겠습니다. 생시에서 반드시 뭘 봐야 된다? 경금을 봐서 목을 절제시켜 주고요. 임수를 생해줘야 되는데, 이 비견인 정화가 임수를 묶어놓고 있는 것,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가 있죠. 문제가 많죠.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자, 오늘 그러면 생시를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시, 제일 먼저 경자시, 제가 경금을 보는 것을 필요로 한다고 했는데, 일단 경금이 투출되어 있고요. 이 경금을 가지고 임수를 생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역시 임수가 정화에 묶여 있기 때문에 임수의 용도는 없고요. 자수 가지고 단순히 그냥 조후해 주는 역할, 그 다음에 경금으로서 목을 억제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데, 쉽게 말하면 경금의 뿌리가 약한 것도 문제입니다. 선생님, 토가 금을 생하지 않습니까? 말씀드렸죠. 미토는 어떤 토, 그죠? 건토의 열기를 가지고 있는 토이기 때문에 금을 생각하기 좀 어렵고, 또 요 묘목이 미토를 끌어당겨 가지고 그나마 그 토의 기운도 많이 약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경금의 뿌리는 있다 없다? 거의 없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선생님, 자묘형이 나쁘지 않습니다. 자묘형이 나쁜 것이 아니고요. 이 사주는 수가 필요한데 수가 있으면 자묘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수를 얻은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자묘형 돼서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지 해서는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경술시 같은 경우에는 또 천간으로 경금을 얻었지만은 경금의 뿌리가 술에 있죠. 술에 뿌리를 두었지만은 지지로 봐봐요. 수기가 거의 없는 화국을 화국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너무도 사주가 조열해져 있는 상태죠. 천간으로 임수가 있고 경금이 있으니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고 그 겉으로는 사랑구실할 것 그러나 임수도 못 쓰게 되고 경금도 못 쓰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경술시 또한 제가 봤을 땐 바람직하지 않은 그러한 생시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신해시 한번 봐볼까요? 이거죠. 자, 미월에 묘에 해까지 봤으면 해묘미 완전한 목국을 형성하죠. 해묘미 목국을 이렇게 형성하게 되니 제 인성이 너무너무 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끝에 해중 임수가 한 자락 깔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수기가 전혀 없다라고는 볼 수 없지만 목이 너무 왕한데 경금 없이 신금을 가지고 목을 억제하기는 매우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금을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신금은 목을 억제하기가 좀 매우 어렵고, 그 다음에 무신시 같은 경우에는 자, 신금, 여기 신금이 있죠. 신중 경금 있고 신중 임수가 있기 때문에 이 신금 매우 용도가 큰 신금이긴 한데, 문제는 뭐냐면 토왕절에 이 무토 투출하게 되면 이 무토는 상관이면서 또 관을 깨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신금은 좋지만 무토가 투출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한 가지, 어떤 생시든 간에 생시가 경자시부터 어떠한 생시를 어떤 간에 남자로 태어난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불합리하다. 왜냐? 대운을 한번 봐보십시오. 자, 어떤 생시도 상관이 없으니까 무신대운 가게 되면 인신상충하죠. 자, 그 다음에 기유대운 가게 되면 묘유상충하죠. 그 다음에 경술대운 가게 되면 또 건점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나마 뭐 예를 들어서 경자시, 신해시 같으면은 그래도 생시에서 술을 얻었기 때문에 경술시 가도 그렇게 좀 좋지 않지만 그래도 술을 얻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지만은, 예를 들어서 을사병호 정묘시 이렇게 태어났는데 남자로 태어났습니다. 무신대운의 인신충, 기유대운의 묘유충, 그 다음에 이 생시의 경술대운은 또 사주가 매우 건조해질 수밖에 없겠죠. 어느 경우든 제가 봤을 때 오늘은 아들보다는 딸을 낳는 것이 좋고요. 딸을 낳는다 하더라도 시간이 딱 정해져 있죠. 딸은 목화운으로 가게 되니 경자시 또는 신해시가 되어야지만 그래도 사주에 그나마 수기를 땡겨서 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선생님, 그러면 오늘은 좋은 날일까요? 나쁜 날일까요? 라고 하면, 만약에 어떤 분이 태기를 한다, 아들이든 딸이든, 저는 오늘 같은 정묘일은 태기에서 제외를 하게 되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